구독자 여러분들, 보험 전문가 석보험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주신 고객님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기준 재정비, 앞으로 보장은 이래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필수 영상. 최근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백내장 수술에 대해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백내장은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을 일으키는 안과 질환으로 주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거든요. 보통 60세 이상에서 전체 인구의 70%, 70세 이상에서는 90%에 달하는 사람들이 백내장 증상을 겪게 됩니다. 백내장도 다 같은 백내장이 아니고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노인성 백내장, 외상성 백내장, 합병성 백내장, 후발성 백내장, 선천성 백내장 등 매우 다양합니다. 치료 방법도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약물요법, 레이저요법, 수술요법, 백내장 수술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방안이 왜 나왔을까요? 그만큼 백내장 수술이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이죠.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백내장 수술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내내 우리나라 다빈도 수술 1위 자리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이렇듯 백내장 수술은 실비보험 보험금 청구를 할 때 고객님들 사이에서도 매우 화두가 되고 있는 수술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백내장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2016년도에는 779억 원이었던 지급액이 2021년도에는 1조 1,52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손해율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감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에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백내장 수술은 단초점 수술하고 다초점 수술로 나뉘어지거든요. 이 다초점은 급여 적용이 가능하고요. 다초점은 비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요. 지금까지 이슈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강화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럼 의원의 지급 기준 정비를 통해서 이제는 보장이 가능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내장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16년도 1월 이전 실손의 경우 시력교정술은 면책상 보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16년도 1월에 실손보험 약관이 개정이 되면서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수술, 즉 비급여 수술은 보장하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은 비급여,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급여 항목입니다. 제가 약관을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6년도 1월 이전에 실손은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16년도 1월 이후의 실손은 보장이 불가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치료 목적임을 입증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라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서 지급 심사가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졌고요.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치료 목적임을 입증한다고 해도 그 과정이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치료 목적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2022년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입원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통원 치료로 25만 원 내외의 보험금만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수술을 받은 소비자들과 보험사 간의 분쟁이 늘어났고요. 25만 원이라는 한도 설정으로 나머지 8,900만 원은 고객이 전액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는 가입자들에게 큰 불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죠. 이 백내장 수술은 합병증, 부작용, 발생 확률이 낮아서 일반적으로 입원이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도 보시는 것처럼 현저히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번에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 방안을 마련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보장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3가지의 경우에는 수술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간소화시켜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령자 만 65세 이상 백내장 유병률이 60대 이상은 70%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다초점 렌즈가 아닌 단초점 렌즈 삽입술, 세 번째 종합병원급 이상 큰 병원에서 수술한 경우, 그리고 추가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입원이 불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이 통원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던 부분도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저질환, 합병, 부작용 발생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저질환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나 합병증 및 사후 조치 내역 확인 등을 위한 의무 기록지 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 입원 필요성을 심사하지 않을 것을 자율 권고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70세 이상 고령자, 두 번째로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무심사 자율 권고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 보도자료를 봤을 때 이번 의료비 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보장을 받는 데에는 당연히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백내장 수술 시 통원 의료비 한도로 지급될 우려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필요성을 아직까지도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잉 진료로 인해서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증가하는 상황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바로 MD크림이 있습니다. MD크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MD크림이란 보습제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 맘카페를 술렁이게 한 일들이 있었죠. 맘카페에 올라온 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MD크림은 보험금 청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왜 갑자기 보험사가 이전에는 잘 지급하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 걸까요? 그 배경과 근거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MD크림을 의사가 직접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아이한테 발라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약관상 볼 때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이런 거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애매하고 또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그냥 지급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MD크림의 보험금 지급이 엄청나게 매우 기형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MD크림이 실비 청구가 된다는 것을 악용해서 여러 중고 사이트 같은 곳에 암암리에 판매를 했었던 계약자들의 만행이 있었던 것이죠. 이 파렴치한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진짜 MD크림이 필요했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죠. MD크림 사태를 예를 들자면 보험은 본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런데 일부 부정한 사람들 때문에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백내장 수술도 과잉 진료의 대표적인 중심 키워드이죠. 아무튼 정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은 아직까지도 더 정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보험금 청구 조언을 도와드렸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수술을 앞두고 보험금 청구에 대한 조언을 하러 오신 분들이거든요. 첫 번째, 수술 확인서. 두 번째, 입퇴원 확인서. 세 번째, 진료비 영수증. 이 세 가지 필요한 서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보험금이 적게 들어왔다라고 하시나 그래도 조언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해주셨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2개월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시면서 문의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는 첫 번째, 자동차 지급 결의서, 두 번째, 상해 등급이 적힌 진료비 영수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자동차 지급 결의서를 잘 모르셔서 이렇게 샘플을 보내드렸거든요. 허리 디스크로 입원을 하게 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분은 합의가 끝나고 나서 퇴원 후에 저에게 서류를 보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사후 관리도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보험 가입하고 나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 조언도 계속 해드리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보험증권 분석이나 리모델링을 원하신 분들께서는 더보기를 보시면은 거기에 카톡 3당 링크 창이 나오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